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1월 말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소식들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신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많이 알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는 꽤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던 주제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에티오피아 소말릴랜드입니다. 소말릴랜드가 뭐냐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이름을 가진 나라 아실 겁니다. 소말리아가 있지요. 네, 결국 여기는요. 에티오피아랑 소말리아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말리아 안에 북부 지역에 소말릴랜드라는 미승인국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관한 소식. 그리고 이 지역은요. 우리랑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홍해 다들 아시죠? 홍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5%가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현재 후티 반군의 공격, 미국, 영국을 향한 서로의 공격 이런 것들도 지금 홍해 아덴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거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근처 소식이니까요. 우리하고도 멀지 않은 소식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중동 홍해 정세에 관여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이 중동이 하얀색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브리테니카 사전에 나오는 그 지도를 가져왔는데 보면은 여기 그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가리키고 있고요. 그 왼쪽에 에티오피아가 있고 위에 지부티 에리트레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언급이 오늘 됩니다. 수단도 가끔 언급이 될 거고요. 이집트 언급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이렇게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프 오브 아덴만이죠. 여기서 현재 후티 반군하고 무슨 미국 다국 적군들이 현재 미사일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덴만이랑 이렇게 홍해 위에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전 세계 물동량이 아주 많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 에리트레아도 그렇지만은 지부티도 그렇지만은 에티오피아랑 소말리아 특히 소말리란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네, 제가 대강 빨간색 표시한 데 있죠. 네, 이렇게 선을 그어놨고요. 선 왼쪽으로 제가 네, 대강 지금 표시해 놓은 지역 있죠. 이 소말리아 북부 지역이 소말리란드입니다. 이게 에티오피아랑 현재 외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소식들이 오늘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현재 어떤 일이냐면요. 에티오피아랑 이 소말리란드가 따로 소말리아와 별개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소말리란드, 소말리아가 아니라 소말리아 북부 지역의 미승인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말리란드. 이제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대상이 현재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무슨 협약이냐면요. 그 여기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포인트를 바꾸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갈게요. 이 소말리란드 북부 그리고 소말리아 남부 이렇게 있는데 소말리아가 혹시나 소말리란드가 분리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덴만 연안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그 소말리란드 서쪽에 그 중요한 회랑이 있습니다. 베르베라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를 에티오피아가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만들고 더불어서 소말리란드를 독립 인정하는 그런 걸로까지 협약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약간 생각을 하면 알겠죠. 현재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는 국경상 특징이 뭐인 것 같습니까? 잘 보시면은 네, 내륙국인데요. 아주 애매하게 내륙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에리트레아랑 지부티, 소말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수단하고 해가지고요. 내륙인데 내륙국은 맞는데 바다와 멀지 않은 내륙국입니다.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소말리란드 지역이랑 협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개방이 되겠죠. 에티오피아한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홍해 진입이 가능하고요. 홍해 해역에서 군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세 번째, 소말릴란드랑 군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교류를 하면 주변 국가의 정보 소신 교환도 가능하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그 정보, 소말릴란드가 또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말릴란드로서는 주권 국가로 확립이 좀 더 가능해지겠죠. 조금 한 단계 나갔죠. 더불어 가지고 에티오피아 항공이 있습니다. 우리 예,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항공회사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받을 수 있다라고 조건을 내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에티오피아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인데요. 아디스아바바 자체도 에티오피아 내륙에 있죠. 그래서 항공로가 유럽으로 갈 때는 모르겠는데 아시아나 뭐 중동 지역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 소말릴란드를 지나서 가면 되게 유용할 거라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역시 군사기지랑 상업해상구역을 이 소말릴란드에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홍해 지역 보안도 강화시키고요. 소말리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소말릴란드가 미승인국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독립국으로 현재 행사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계속 이 상대방 간에 그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겠죠. 자, 그럼 에티오피아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부터 그 소말릴란드 말고도 에리트리아랑 지부티 여기 두 개 돼 있죠. 이 두 나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해랑 아덴만 쪽으로 무역 길을 열고 그랬었습니다. 네, 지부티를 통해서 바닷길을 이용했고요. 하지만 지부티는 엄청나게 많은 매년 항구 빌리는 비용을 요구했다 합니다. 항구를 이용하는 그런 비용 요구해서 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부티가 바로 여기 있죠. 참 작은 나라긴 한데 여기만 확보가 되면은 에티오피아는 바로 바닷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부티가 잘 알았었겠죠. 그 다음에 2005년 때부터 베르베라 항구 포트수단에 에티오피아의 어떤 활동에 눈길을 들었지만은 성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베르베라가 이제 소말릴란드 부분에서도 이제 왼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트 하고 있는 곳 거기 있고요. 포트수단은요 수단이 왼쪽에 있습니다. 수단에 또 바닷가가 있죠. 한 이쯤 중간쯤 되는 부분 아무튼 대충 여기 바닷가 중에 포트수단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뭔가 눈길을 가려고 했지만은 좀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잘 없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부티에 많은 그 항구의 어떤 창구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좀 활동이 달라집니다. 2018년에 베르베라 항구 지분의 19%나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5분의 1에 당하는 건데 아마 그 인수 과정에서 뭐 소말릴란드가 좀 주도를 했을 것 같죠. 소말리아 정부는 엄연히 이 모든 땅은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당연히 소말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소말릴란드의 어떤 단독적인 행위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지분 인수를 허락해서 그런지 소말리아가 발언을 하면 불법이라고 말하고 철회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에티오피아 행보를 보였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달라졌는 게 코로나 시국 이후로 2023년 작년 내용이죠. 에티오피아 총리가 발언했습니다. 네, 지리적 감옥을 못 들이자 했는데 그 말이 그겁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내륙국이죠. 내륙국이니까 어떻게든 해안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그 내륙인데다가 고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안길 되게 멀지 않아 보이지만은 엄청 이제 해발고도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판단해 봤을 때 더 감옥 뭐 이 에티오피아 총리 입장에서 느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들을. 이게 사실은 에티오피아의 실제 경제적인 것도 많이 연결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3세기 악수왕국도 이런 인과학적 연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살짝 배경 말씀드리면요. 3세기란다면 로마 제국 시기거든요. 로마 제국이요 이렇게 수단 영역까지 확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 상류까지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일강 상류를 딱 로마가 왔을 때 그 아래 부분에 있었던 그러니까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왕국이 악수만국이에요. 로마 제국이랑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관계긴 했는데 여기서 그때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지리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때에 에리트레아, 홍해 항구 영유권을 주장해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요. 에리트레아 여기 위에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소말리란드 항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제 에리트레아랑의 어떤 분쟁의 가능성은 좀 배제가 되지 않냐라고 일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역시 국위가 따라가는 거지요. 에리트레아랑 분쟁을 했던 것도 역시 해안 확보가 제일 큰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말리란드를 볼게요. 오른쪽 국기가 소말리아 국기고요. 왼쪽 국기가 소말리란드입니다. 이가 두 개를 다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현행법상으로, 국제법상으로는 모든 영역이 소말리아 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하지만 미성인국이지만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사실상 소말리란드의 어떤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말리아가 이쪽까지 현재 정말 그 깊숙이 들어오는 힘을 좀 발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말리란드가 외교적 행보를 해도 군사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계속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소말리아도 분쟁 이후로 되게 많이 전국이 혼란스럽죠. 그렇다 보니까 소말리란드까지 뭔가 뻗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91년 사실상 독립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소말리아 정부가 여기를 다 이제 다 통치를 하지만은 소말리란드 부분에는 그렇게 권력이 많이 뻗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미승인국이긴 합니다. 1991년은요, 우리 여러분 코로나 시국 때였나요? 모가디슈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991년 즈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소말리아 내에서 외교전 신경전을 벌이는 걸 배경한 거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소말리아 내전 이제 바레 정권이라고 있죠. 바레 정권 한때 에티오피아 동부를 많이 공격했던 적이 있던 바레 정권 그 바레 정권이랑 이제 그 경쟁자가 싸우는 그런 내전이었는데 뭐 물론 플러스 알파에서 더 많을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이제 모가디슈를 포함한 소말리아 뭐 남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동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소말리란드 지역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정체성이 유지되고 안정성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식민지 시대로 그것으로 올라가면요. 소말리란드 지역은 영국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소말리아의 나머지 부분 주요 부분이죠. 여기 이탈리아 식민지였습니다. 네, 프리덤 하우스라는 어떤 연구 단체인가요? 여기에 의하면은 케냐랑 소말리란드는 동아프리카에서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가 확보된 유일한 국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상대적으로 안정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소말리아 정부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위 소말리아 자체가 좀 실패한 국가라는 명칭을 좀 하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소말리란드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밑에 출처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깜짝 놀랄 소식인데요. 대만이 이 소말리란드와의 공식 관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만 역시 그 상위비사국이었다가 쫓겨나죠. 중국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만도 사실 승인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열 몇 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리적으로는 아덴만이 일단 끼어 있다. 소말리란드에는. 그리고 해안선이 850km나 있고 그리고 유명하죠. 바발 만뎁. 여기 지금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갈 때 좁아지는 구간 있죠. 여기가 바발 만뎁입니다. 네,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곳이죠. 이런 지리적인 혜택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역시 여기를 가만히 두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이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왜 나오냐? 이따가 좀 얘기가 될 겁니다. 그것도 같이 좀 보고요. 6번은 출처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가 좀 찾아봤을 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랍에미리트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보다 이 아덴만 지역의 홍해 쪽 지역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양국이라는 게요. 일단 저 지금 이거는 편의상 얘기한 겁니다. 물론 소말리란드가 미성이국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어떤 정부라는 것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국일 한다면은 네, 에티오피아랑 소말릴란드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나라와 전부 다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뭐 경제 투자 이런 여러 면에서 되게 유인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만 운영업체인 DP월드라는 게 있나 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쪽이랑 그 소말릴란드가 단독인 것 같아요. 30년 동안 양어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 뭡니까? 베르베라 항구가 아까 그 소말릴란드에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소말리아가 견제를 잘 못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역시 아까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소말릴란드가 미성인국이긴 하지만은 일단 소말릴란드가 일단은 그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영향권이 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르베라 항구가 그 말씀드린 대로 소말릴란드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포인트하고 있는 곳에 있는데 에티오피아도 역시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은 아덴만 바로 나오죠. 이 여기 근데 그 항구 개발을 그 항구 확장 현대화를 누구 하고 있다? 네, 아랍에미리트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요 이렇게 아덴만하고 꽤 멀어요. 여기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이랑 뭐 걸프 그쪽 이란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로 봤을 때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랍에미리트도 여기에 동양이 많은 걸 알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대에 항구 개발할 때가 많다는 걸 알 겁니다. 특히 아덴만 근처에 더욱더. 생각보다 소말릴란드랑 소말리아 지역에 아덴만 많이 끼어 있는 곳에 항구 개발이 필요한 게 맞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여기를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개발하니까 에티오피아로서는 나쁠 거 없죠. 이렇게 발달된 항구에서 진출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국익 관계가 얽혀가는 겁니다. 아부다비 개발 기금이라는 단체도 있는데 역시 베르베라 회랑이 이제 그 항구 중심으로 에티오피아랑 아덴만 중심 그 사이로 가는 소말릴란드 영역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말릴란드, 에티오피아, UAE 이 세 존재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에티오피아도 이쪽 지역 아덴만이랑 홍해 지역에 영향력 행사하고 소말릴란드야 뭐 외국에서 해주니까 또 본인에게도 국익이 되니까 계속 이제 그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아라비아 반도 서쪽마저도 자신의 영향권을 좀 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주변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네 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네 개가 나오는데요. 어디일까? 궁금해하시는 마음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다가는 국기 표시할게요. 네, 에리트레아.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에티오피아랑 에리트레아는요. 좀 분쟁을 꽤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멈춘 상태인데 언제 또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네,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북부에 티그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또 에리트레아랑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분쟁 여지가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엄청 뉴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에리트리아가 에티오피아랑 상대 그 사이가 좋진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곳 있죠. 여기다가 항구를 일단 확장시키는데 에티오피아가 여기 진출한다. 해군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소말릴란드는 그런 것까지 네, 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조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에리트리아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에티오피아 함대가 생기는 겁니다. 내륙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놀랄 노자겠죠. 경쟁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거고요. 지부티 같은 경우는 좀 꽤 긴 세월 동안 에티오피아가 무역 활동을 하는데 항구로 대여를 해줬던 나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부티 이번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덴만 만전 앞에 있는 나라죠. 그러면은 에티오피아가 만약에 소말릴란드의 어떤 베르베라 항구, 네, 그쪽으로 진출하면은 우리한텐 투자 덜 할 텐데? 그러면은 지부티 항구를 주로 이용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겠죠. 그럼 수익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우디 이집트는
자, 이 두 나라도 그렇겠지만 수단도 그렇겠지만 이집트랑 사우디, 홍해 무역, 아덴만 이렇게 오는 길목에 거의 이 두 나라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리고 홍해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이 두 나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뭐 차지는 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두 나라에 비해서는 좀 영향이 적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홍해 지방을 좀 뭔가 통제하고 좀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더 생기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더 생기는 거죠. 당연히 뭐 에티오피아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만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홍해 내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뭔가 경제권, 뭐 통제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원래 좀 기득권이 있었던 나라였죠. 이거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에리트레 항구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2000년 휴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적대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에리트리아 쪽은 에티오피아가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까지 좀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중국 역시 아프리카로 진출을 되게 많이 했죠. 뭐 1대1로도 그렇고, 네. 1980년대에 비해 가지고 지금 봤을 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각국별 무역 대상국이 제일 많았던 게 보통 서양권, 서방권이었죠. 뭐 유럽권, 미국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거의 중국으로 많이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각국별 무역 그 상대국 비중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아프리카로 많이 들어왔었죠. 그랬는데 뭐 군사 기지도 간혹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이제 대만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말리란드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수도가 있습니다. 하르게이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소말리란드 왼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대사관 둔 것 자체로서도 당연히 외교적인 뭔가의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말리란드가 다음 달에 타이페이에 대표 사무소를 뒀다고, 제 말이 맞네요. 아무튼 소말리란드가 이제 그 소말리란드에 이제 대만 대사관이 생겼고, 그리고 대만에는 소말리란드의 대표 사무소가 두어진 겁니다. 또 국가는 아직 아니니까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슈에빙이라는 인물을 아프리카의 뿔 지역 특사로 파견했다, 엔보이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스페셜 엔보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이면 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뭐 지부티, 에리트레아, 뭐 이런 케냐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외교적 압박을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여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해군 기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고 있을까요? 이 에티오피아랑 소말리란드의 협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네, 거의 다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EU도 이슬람 협력기구, 이슬람 세계에서 또 대표하는 그런 국제기구죠. 아랍연맹 이것도 그 중동 지방을 쭉 대표하는 그런 네,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에티오피아 협정을 탈퇴하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너희들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하지 말고 베르베라 항구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계속 국제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소말릴란드 독립도 그렇고 베르베라 항구를 에티오피아가 차지하고 영향권 발휘하는 것도 최소한 영향권 발휘하는 것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를 에티오피아가 점유해가는 거 네,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 지리적인 배경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랑 아덴만이라는 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얽혀 있죠. 예, 이것들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다. 한국과도 참 많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홍해랑 홍해 그 근처 아덴만 지역의 어떤 경제 안보, 특히 무역에 관해서 안보 많이 직결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의미한 소식 있으면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